이야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저에겐 채널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1998년 겨울 IMF의 칼바람이 온 나라를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조미령의 삶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실한 중소기업 부장이었던 남편 박정호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어요. 2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차가운 통보 한 장을 받았죠. 미령아, 내가 어떻게 된 것 같냐? 그날 밤 남편은 소주병을 앞에 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가 부도났다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 일부러 우리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강철민이라는 놈이 우리 회사 땅을 노리고 있었던 거라고. 미령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여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정호의 눈빛은 이미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 나이가 52인데 누가 날 받아주겠어?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그로부터 석 달 후 미령은 차가워진 남편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유서 한 장 없이 조용히 세상을 등진 남편. 그 순간 미령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65살이 된 미령은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 옥상에서 금자나를 기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텃밭이지만 이곳만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어머니, 또 여기 계세요? 아들 박민수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40살이 된 민수는 아버지를 닮아 성실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나약한 구석이 있었어요. 응, 여기가 좋더라. 너도 힘들 텐데 왜 올라와? 어머니, 세나가 또 그러는데요. 투자 얘기 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제 아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도 이제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며느리 강세나가 나타났습니다.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계단을 올라오는 세나의 모습은 이 낡은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명품 핸드백, 반짝이는 액세서리, 완벽한 화장까지.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런 곳에서 뭘 하세요? 손톱에 흙이 다 끼었잖아요. 40살의 세나는 시어머니의 세상에 불어온 화려한 바람이었어요. 부인엑서스라는 다단계 회사의 최상위 직급자인 그녀는 언제나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를 보였습니다. 아가, 나는 이게 좋은데.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투자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래야죠.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정말 좋은 기회를 준비했거든요. 세나는 옥상 텃밭에 쪼그려 앉아 미령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인 느낌이 스며 있었어요. 어머님, 이 금자나 정말 예쁘네요. 근데 꽃말이 뭔지 아세요? 미령은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모르겠는데?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래요. 딱 어머님한테 어울리는 꽃이네요. 어머님 인생에도 곧 행복이 올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세나의 달콤한 말에 미령은 주름진 손으로 흙을 매만지며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내 덕에 내가 호강한다. 하지만 그 순간 미령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세나, 강철민의 딸. 드디어 내가 내 손 안으로 들어왔구나. 어머님,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베트남 신도시 개발 사업인데 제 아버지가 직접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안전하고 수익률도 엄청나요. 아버지? 네, 강철민 회장님이요. 부인엑서스 글로벌의 회장님이시죠. 어머님도 한번 뵈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강철민.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미령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5년 전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바로 그 악마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미령은 여전히 순박한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니?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정말 인자하신 분이에요. 어머님 같은 분을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세나는 점점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어머님,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투자하시면 몇 년 안에 지금 재산의 10배는 만드실 수 있어요. 민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제 좀 남들처럼 살아봐요. 미령은 금자나 잎사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무서운걸. 내가 뭘 알아야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 아버지가 보증하는 사업인데요. 그 순간 미령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의 순한 눈빛 속에 25년간 단 하루도 꺼지지 않은 복수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알겠다. 한번 생각해 볼게. 정말요? 어머님 최고예요. 세나가 환호하며 미령의 손을 잡았어요. 그 차가운 손길을 느끼며 미령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해질 무렵 세나와 민수가 돌아간 뒤 미령은 다시 금자나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서울 하늘에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죠? 우리 원수가 제 발로 내 집까지 찾아왔어요.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니.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미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25년간 품어온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금자나 향기가 저녁 공기에 스며들며 복수의 서막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세나는 더욱 화려한 모습으로 미령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두꺼운 투자 제안서까지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세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그래프와 장밋빛 전망이 담긴 서류들을 미령의 낡은 자개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봐요. 이게 베트남 신도시 조감도예요. 완공되면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도시가 될 거래요. 그리고 이건 수익률 전망치. 미령은 돋보기를 쓰고 서류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영어로 된 문서들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는 척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가야, 이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너무 어려워. 어머님, 어려우실 게 없어요. 간단해요. 지금 투자하시면 3년 후에 10배로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나는 점점 흥분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V넥서스 글로벌이 베트남 정부와 독점 계약을 맺었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절대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가야,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 최소 투자 금액이 조금 있긴 해요. 이 사업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세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5억 원이요. 5억? 미령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런 큰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해?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 집이랑 땅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면 돼요. 3년 후면 50억이 되어서 돌아와요. 미령은 손을 떨며 찻잔을 들었어요. 아가야, 그래도 집이랑 땅이 전부인데 이걸 다 걸기엔 너무 무서워. 바로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세요? 민수야,
어머니, 세나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미령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원수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아들이 등을 떠미는 상황이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성실하게 사셨는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세요? 우리도 이제 좀 남들처럼 살아봐요. 그래도 아들아, 제 아버지가 직접 보증하시는 사업이에요. 세나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강철민 회장님이 직접 보증하시는 거라고요. 뭘 망설이세요? 강철민. 그 이름이 다시 나오자 미령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세나가 약간 화가 난 듯 말했어요. 아버지는 30년 넘게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한국 경제계의 거물이시라고요. 그래, 30년 넘게 사람들을 속이고 망하게 만든 거물이지. 미령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순박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가야, 그래도 한번 그분을 직접 뵙고 싶구나. 내 평생 모은 돈을 맡기는 건데. 정말요? 어머님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세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약속 잡을게요. 아버지도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날 밤 미령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여보, 강철민이라는 놈이 우리 회사를 일부러 망하게 만들었어. 땅을 헐값에 사려고. 남편의 마지막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까? 법적으로라도. 하지만 강철민은 교묘했어요. 모든 일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처리했고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법으로는 그를 처벌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세나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님, 강남으로 가요. 아버지가 최고급 호텔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차 안에서 세나는 계속 주의사항을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지 앞에서는 너무 소심하게 구시지 마세요. 자신감 있게. 알겠다, 아가야. 미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25년 전 남편과 함께 이 길을 지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호텔 최상층 라운지에서 강철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60대 후반에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금시계를 찬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 그 자체였어요. 안사돈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강철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미령에게는 그 미소가 25년 전과 똑같아 보였어요. 남편의 회사를 파산시킨 후 지었던 바로 그 차가운 미소. 아, 네, 안녕하세요. 미령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철민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세나가 어르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르신, 이번 베트남 사업은 정말 확실합니다. 저희가 30년간 쌓아온 노하우의 결정체예요. 강철민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달콤한 약속들. 하지만 미령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에 깊게 들었어요. 언젠가 법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될 테니까요. 어르신, 혹시 투자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러면 미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 강철민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사업하면서 한 번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이 강철민의 이름을 걸고 보장합니다. 그 순간 미령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강철민의 이름을 걸고 25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투자하겠다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장한다고. 어르신 어떠세요? 우리 함께 대박 나봅시다. 강철민이 손을 내밀었어요. 미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25년 전에도 이렇게 차가웠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어르신은 안목이 있으시네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세나는 신이 났어요.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님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분 같더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끓고 있었어요. 드디어 내 정체를 확인했다. 강철민. 이번에는 내가 무너질 차례야. 강철민을 만나고 돌아온 지 3일 후 미령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내린 척했어요. 아가야, 나 그 투자 하기로 했다. 정말요? 어머님, 세나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며칠 밤낮 고민하는 척하던 미령은 마침내 인감도장을 꺼냈어요. 집과 땅 등기부등본, 각종 서류들이 세나 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세나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오빠, 지금 와서 왜 그래요? 어머님이 용기 내서 결정하신 건데. 미령은 천천히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서류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집과 땅은 모두 V넥서스 글로벌의 이름으로 넘어갔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나는 환호했고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령은 조용히 찻잔을 들었어요. 찻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독배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마시는 자의 평온함이었어요. 이제 어머님도 정식 투자자가 되셨으니까 V넥서스 본사도 구경하시고 다른 투자자분들도 만나보세요. 투자자가 된 미령은 세나의 손에 이끌려 V넥서스의 화려한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번쩍이는 강남의 본사 건물은 마치 궁전 같았어요. 로비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미령이 두리번거리며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사실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출입문의 위치, 보안 카메라, 직원들의 동선까지. 어머님, 저기가 대강당이에요. 오늘 특별 세미나가 있거든요. 세나는 으스대며 미령을 안내했습니다.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성공 신화를 외치는 강사들의 열띤 강연, 눈물로 간증하는 투자자들. 그곳은 마치 종교 집단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V넥서스와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무대 위의 강사가 목청껏 외쳤어요. 작년에 1,000만 원 투자하신 김모 씨는 지금 얼마를 벌고 계실까요? 무려 2억 원입니다. 와,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미령도 박수를 쳤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김모 씨라는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 어머님, 저기 맨 앞자리가 로열석이에요. 아버지가 특별히 마련해 주신 자리예요. 세나는 자랑스럽게 미령을 강철민 바로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강철민은 단상 위에서 인자한 미소로 투자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5년 전 서류 몇 장으로 남편의 회사를 공중분해시키고
차가운 미소를 짓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미령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강철민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달콤한 말들이 쏟아졌어요. 베트남 신도시, 동남아시아 허브, 글로벌 네트워크. 하지만 미령은 그 말들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모순점들을 하나하나 포착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세나는 미령을 다른 큰손 투자자들의 모임에 데려갔어요. 어머님,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10억 원 이상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고급 라운지에서 만난 투자자들은 모두 중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어요. 저는 작년에 펜션 매각해서 투자했는데 벌써 원금의 3배를 뽑았어요. 전 아파트 세 채를 정리해서 올인했죠. 이제 강남에 빌딩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령은 일부러 어눌한 말투로 질문했어요. 그런데 회계장부 같은 건 볼 수 있는 건가요?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그런 걸 왜 보세요? 강 회장님을 못 믿으시나?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어머님은 참 순진하시네요. 장부를 봐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미령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브로치에 숨겨진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는 거죠? 미령의 또 다른 질문에 한 남자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자꾸 그런 소리 하시면 다른 분들이 기분 나빠해요. 여긴 은행이 아니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 순진한 노인의 질문에 그들은 비웃으며 핵심을 교묘하게 피해갔어요. 하지만 미령은 그 모든 반응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비웃는 어수룩함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어요. 며칠 후 미령은 혼자 V넥서스 본사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직원들의 출입 시간, 보안 시스템, 주변 건물들을 면밀히 살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갑자기 나타난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구경 좀 하려고. 아, 그러시군요. 조심해서 다니세요. 경비원이 사라진 후 미령은 옷 속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어요. 예전에 수사할 때 쓰던 도청 장치였습니다. 비록 구식이지만 여전히 작동했어요. 그날 밤 미령은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저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더 치밀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금자나 잎사귀를 흔들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나가 또 찾아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님을 정말 좋아하신대요. 특별히 더 큰 투자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네요. 더 큰 투자? 네. 베트남 말고 캄보디아에도 신도시를 짓는데요. 거기 투자하시면 수익률이 더 높아져요. 미령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가야,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특별히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신다고 하세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미령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그래, 생각해 볼게. 어머님,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요. 세나가 재촉했지만 미령은 여전히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강철민. 이제 그 거미줄을 하나씩 끊어낼 시간이었습니다. V넥서스의 베트남 신도시 개발 사업은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되며 투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그 이면에 숨겨진 검은 거래를 포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아버지 사무실에 가보실래요? 세나가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님께 직접 투자 현황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강철민의 개인 사무실은 본사 최상층에 있었어요.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값비싼 그림들로 꾸며진 그곳에서 강철민이 미령을 맞았습니다. 안사돈 어르신, 어서 오세요. 투자 현황이 궁금하시죠? 강철민은 대형 모니터를 켜며 화려한 그래프들을 보여주었어요. 미령은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강철민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과 열린 서랍 쪽 문서들을 관찰했습니다. 이 돈들은 다 어디에 보관되나요? 미령이 순진하게 물었어요. 당연히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죠. 여러 은행에 분산 투자해서요. 강철민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지만 미령은 그의 눈빛에서 순간적인 당황을 포착했어요.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뜬 미령은 복도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재무이사님이 또 스위스 출장 가신다면서요? 요즘 자주 나가시네. 혹시 몸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겠죠? 재무이사의 잦은 해외 출장. 미령에게는 수상한 징조였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낸 박 형사로부터였어요.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동네 작은 찻집에서 만난 박 형사는 야윈 얼굴로 미령을 맞았습니다. 선배님,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선배님 며느리분이 V넥서스에서 일하신다면서요? 무슨 일이야? 저희가 지금 V넥서스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기 혐의로요. 박 형사의 말에 미령은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어요. 선배님, 강철민이 꼬리 자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금 세탁에 관여한 재무이사가 곧 해외로 도망칠 예정이에요. 그 사람이 강철민의 모든 비자금 루트를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인데 놓치면 끝입니다. 미령의 머릿속에서 전략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강철민을 무너뜨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형사야,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배님, 나 지금 위장 잠입 중이야. 25년 전부터 강철민을 쫓고 있었어. 박 형사가 깜짝 놀라며 미령을 쳐다봤어요. 그날 밤 미령은 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아가, 아무래도 이 사업 불안해서 안 되겠다. 나도 내 돈만이라도 좀 빼면 안 될까? 잠이 안 와서 그래. 전화기 너머로 세나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가야, 나 같은 늙은이가 그런 큰 사업에 끼어 있는 게 맞나 싶어서. 이것은 정말 위험한 도박이었어요. 하지만 미령의 의도대로 이 소식은 즉시 강철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철민의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회장님, 안사돈께서 불안해하십니다.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시점에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재무이사의 해외 출장도 연기해. 미령이 벌어준 그 며칠의 시간 동안 박 형사의 팀은 재무이사의 여권을 정지시키고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배님, 해냈습니다. 재무이사를 잡았어요.
박 형사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압수수색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 가짜 투자처 목록, 그리고 강철민이 직접 지시한 녹음 파일들까지요. 거대한 성벽에 척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세나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셨어요. 세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계신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요. 어머님도 같이 가주세요. 미령은 순간 당황했어요. 강철민이 정말 아픈 건지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같이 가자.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강철민이 정말 위험한 상태라면 그의 측근들이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들의 본거지에 더 깊숙이 침투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미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걱정이 되어서. 하지만 미령이 걱정하는 건 강철민의 건강이 아니었어요. 25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이 순간 무너질까봐 걱정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향하면서 미령은 브로치에 숨겨진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강철민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령의 예리한 눈에는 그의 호흡이 너무나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실까요? 세나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미령은 놓치지 않았어요. 아가야, 나는 밖에서 기다릴게. 여기 있으면 방해될 것 같아. 미령이 복도로 나오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 형사였습니다. 선배님, 큰일입니다. V넥서스가 갑자기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뭐? 강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회사에서 긴급 공지를 냈습니다. 시스템 점검이라면서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요. 미령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것은 분명 계획된 수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V넥서스 글로벌 경영 악화로 최종 부도 처리. 뉴스 속보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약속된 베트남 신도시는 처음부터 신기루였어요.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뛰어들어왔어요. 뉴스에서 V넥서스가 망했다고 하는데 미령은 텔레비전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V넥서스 본사 앞에서 울부짖는 투자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령의 집과 땅은 휴지 조각이 된 투자 증서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그 큰 돈을 다 날리는 바람에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났어. 민수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투자를 했어요? 왜? 배신감과 절망에 휩싸인 아들의 비난은 미령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자신의 아들마저 이 비극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민수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미령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세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의 달콤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당장 저희 아버지 사무실로 오세요.
마지막으로 해결할 일이 있으니까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요? 이 밤중에? 네, 지금 당장요. 택시 타고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강철민의 펜트하우스는 강남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 최상층에 있었어요. 미령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강철민과 세나가 싸늘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세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댓말도 없었어요. 강철민도 병원에서의 허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강철민이 차갑게 명령했어요. 모든 것을 잃은 미령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조미령 씨, 아니, 조경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미령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모르는 척 하시겠어요? 80년대 강력계의 전설, 독사 조미령 경이 말입니다. 강철민이 비웃으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미령의 과거 경력이 적힌 인사기록부였습니다. 25년 전부터 저를 쫓아다니셨죠? 남편 복수하겠다고. 아버지, 이 할망구가 형사였다고요? 세나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를 속이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참 집요하더라고. 강철민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조경이 결국 지는 건 당신이에요. 당신 아들까지 망하게 만들고 싶었나요? 민수는 모르는 일이에요. 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요, 모르죠. 자기 어머니가 자신을 미끼로 썼다는 것도 말이에요. 세나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어머니의 무지한 욕심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하고 우리 가족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건 아니야. 지금 우리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모든 게 당신 탓이라고 빌어요. 그럼 아버지가 특별히 선처를 베풀어 주실지도 모르죠. 아들의 망가진 인생,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 그리고 25년 전 남편의 허망한 죽음이 미령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서 무릎 꿇으라니까. 귀 먹었어? 세나의 고함이 펜트하우스를 울렸습니다. 강철민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듯 와인 잔을 기울였어요. 미령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철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발밑에서 바스러지는 듯 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오래 걸려서. 미령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혼자 중얼거리지 말고 빨리 무릎 꿇어요. 세나가 다시 소리쳤지만 미령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어요. 조미령? 아니, 조경이. 강철민이 흥미롭다는 듯 미령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남편이 죽던 날 저한테 무릎 꿇고 싶어 했을 텐데 오늘 그 소원을 이뤄드리죠. 그 순간 미령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터졌어요. 25년간 꾹꾹 눌러 참아온 분노가 용암처럼 솟구쳤습니다. 그래, 무릎을 꿇어야겠네. 미령이 마침내 강철민의 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스르르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주름진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의 막이 오르고 있었어요. 주름진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미령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어요. 어머니. 갑자기 문이 열리며 민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야? 미령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조미령 경위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뭔 소리야? 강철민과 세나가
당황하며 일어섰어요. 박 형사님께 들었어요. 어머니가 누구신지,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다 알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놈이 바로 저 강철민이라는 것도요. 민수야. 미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강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뭔 일이야? 너희들이 뭔 상관이고? 바로 그때 미령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던 자세에서 벗어나며 그녀의 등이 꼿꼿이 펴졌어요. 강철민. 미령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수룩한 시골 할머니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펜트하우스를 갈랐습니다. 뭐야? 세나가 뒷걸음질 쳤어요.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 소속이었던 조미령입니다. 미령이 브로치를 만지자 작은 녹음기가 작동을 멈췄어요. 25년에 걸친 수사를 오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사? 강철민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래요. 80년대 사람들이 저를 독사라고 불렀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미령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제 남편 박정호를 죽였어요.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지만 당신의 탐욕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죠. 그건 합법적인 사업이었어.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요? 미령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녀는 옷 속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대화, 모든 거래 내역, 그리고 해외 비자금 계좌까지 다 여기 있어요. 그럴 리가. 당신은 그냥 시골 할머니잖아. 세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어요. 시골 할머니? 미령이 브로치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도 시골 할머니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녀는 목걸이에 숨겨진 녹음기, 시계에 내장된 GPS 추적기까지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불가능해. 당신이 어떻게? 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25년 전 당신이 제 남편의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을 때부터 계획했어요. 미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경찰에 복직했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에서 당신만을 전담으로 조사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당신은 정말 교활했어요. 모든 일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처리했고 직접적인 증거는 남기지 않았죠. 미령이 창가로 걸어가며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위장 잠입. 네. 저는 스스로 경찰 기록을 지우고 순박한 시골 안악이라는 가면을 썼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에게 접근했죠. 강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민수와 세나의 결혼도?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당신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한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복잡한 표정으로 미령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미안해. 너까지 이용해서. 미령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하지만 어머니, 저희 결혼은 진짜잖아요. 저는 세나를 정말 사랑해요. 민수야. 미령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랑은 진짜일 수도 있어. 하지만 세나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도 진짜일까? 세나가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끝났어요. 미령이 다시 강철민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밝혀질 거예요.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조미령. 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정말 25년 동안 나만을 위해 살아온 거야? 아니에요. 미령의 답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위해 그리고 당신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됐죠? 이제 정말 끝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령은 아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엄마로 돌아가고 싶어. 너무 오랫동안 복수에만 매달려 살았거든. 어머니,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침묵했어요. 25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강철민이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났어요. 25년 동안 나를 속였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미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교활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면 승부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럼 뭐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함정이 아니라 정의예요. 미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저지른 일들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세나가 갑자기 미령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할망구가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미령은 재빠르게 몸을 피했습니다. 예전 경찰 시절의 몸놀림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세나야, 진정해. 민수가 아내를 말렸지만 세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아니야.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한 거라고. 오빠도 모르는 거야? 이 할망구가 우리를 이용한 거라고. 세나, 어서 무릎 꿇으라니까. 세나가 미령을 향해 소리쳤어요. 당장 우리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강철민도 다시 자리에 앉으며 비웃었어요. 그래, 조미령.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해도 지금 이 순간 너는 혼자야.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맞아요. 세나가 거들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 여기서 그 증거들을 모두 없애버리면 끝이에요. 강철민이 천천히 일어나며 미령에게 다가왔어요. 25년 전에도 그랬지. 내 남편도 마지막에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 거짓말이에요. 미령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어요. 거짓말? 하하. 박정호 그놈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제발 회사만은 살려달라고, 직원들은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내 발에 대고 빌었다고. 그만해요. 그런데 내가 뭐야? 그 못난 남편의 복수를 한다고? 우습지도 않아. 미령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25년간 참아온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무릎 꿇어. 세나가 다시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모든 게 당신 잘못이라고 말해요. 그래, 무릎 꿇으면 생각해 볼게. 강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 남편처럼 말이야. 그 순간 미령이 천천히 강철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세월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의 마지막 모습, 홀로 키운 아들, 그리고 25년간의 긴 복수. 여보, 지켜보고 계시죠? 미령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혼자 중얼거려? 빨리 무릎 꿇으라고. 세나의 고함 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울렸습니다.
미령은 마침내 강철민의 발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진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민수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미령의 몸은 이미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무릎을 꿇는 척 구부렸던 다리로 강철민이 앉은 의자의 다리를 강하게 걷어찼어요. 아! 균형을 잃은 강철민이 와인과 함께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동시에 미령은 품속에 있던 브로치를 눌렀어요. 신호였습니다. 와장창 펜트하우스의 강화유리가 박살나며 검은 특수부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쏟아져 들어왔어요. 동시에 현관문도 부서지며 더 많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강철민,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한다. 이게 뭔 일이야? 어안이 벙벙한 세나와 강철민 앞에 미령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섰어요. 어수룩한 시골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 조미령 경위.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사무실을 갈랐어요. 25년에 걸친 불법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를 오늘부로 종료합니다. 조미령, 너. 강철민이 바닥에 나뒹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령을 올려다봤어요. 네, 저예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독사 조미령. 미령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을 잡기 위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불가능해. 당신은 그냥 시골 할머니라고요? 그게 바로 당신의 착각이었어요. 수사관들이 강철민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세나도 공범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세나가 민수에게 절규했지만 민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강철민, 강세나 체포 완료했습니다. 박 형사가 미령에게 다가와 격려했어요. 선배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 형사야. 미령이 옅게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연행되어 가면서도 강철민은 계속 미령을 쳐다봤어요. 조미령, 정말 대단한 년이었어. 강철민. 미령이 마지막으로 그를 불렀어요. 제 남편과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세요. 지옥에서라도. 강철민이 엘리베이터에 실려 내려가며 사라졌어요. 25년간의 긴 추격전이 마침내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민수야, 미안해. 너까지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이제 이해해요. 아버지를 위해서였다는 걸.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침묵했어요. 펜트하우스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일당의 체포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25년 복수극의 대반전, 전설의 여영사 화려한 복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어요. 선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 형사가 커피를 건네며 감탄했어요. 강철민이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25년 동안의 모든 범죄를 말이에요. 그래. 미령은 피곤한 표정으로 커피를 받았어요. 며칠간 계속된 조사와 진술로 지쳐 있었습니다. 네, 선배님이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타였어요. 특히 브로치에 숨겨진 녹음기의 대화 내용들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세나는 어때? 세나도 마찬가지예요. 공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박 형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뭐야?
민수 씨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가 범죄자가 된 상황이라 미령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들을 위한 복수였는데 결국 아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사기 사건은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강철민은 징역 15년, 세나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미령이 수집한 결정적 증거들 덕분에 V넥서스에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 피해자들에게 일부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선배님, 이제 정말 쉬셔야죠. 박 형사가 미령에게 말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선배님은 완전히 전설이 되셨어요. 전설은 무슨, 나는 그냥 아내였고 엄마였을 뿐이야. 미령은 그날로 경찰 배지를 반납했어요. 25년간의 긴 수사가 끝나면서 그녀도 완전한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령은 오랜만에 옥상 텃밭을 찾았어요. 몇 달간 돌보지 못한 화분들은 시들어 있었지만 뿌리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미령이 마른 금자나 줄기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그녀가 다시 찾은 곳은 이제는 남의 것이 된 낡은 주택의 옥상 텃밭이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 그녀는 작은 상자에 흙을 담아 금자나 씨앗을 심었어요. 어머니,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몇 주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언제 왔니? 방금요. 어머니가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작은 모종삽을 들어 미령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조미령 경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원망의 가시는 빠져 있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마침내 아버지의 원수를 잡으셨으니까요. 미령은 흙 묻은 손으로 아들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아버지의 아내였고 너의 엄마였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세나에게 속아서 미안할 게 뭐 있니? 너는 진심으로 사랑했잖아. 미령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야. 다만 상대가 잘못되었을 뿐이지. 그래도 제가 더 똑똑했다면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민수야. 미령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25년을 버틸 수 있었어. 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살게 만들었거든.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와 아들로.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흙을 만졌어요. 서울의 노을이 모자의 등 뒤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어머니, 이 금자나. 꽃말이 뭐라고 했죠? 민수가 물었어요.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래. 정말 그럴까요? 그럼 이미 왔잖아. 미령이 환하게 웃었어요. 25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이 뭐예요? 너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미령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내 아버지가 편히 쉴 수 있게 된 것. 바람이 불어와 금자나 씨앗이 담긴 화분을 흔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미령은 피해자 배상금 일부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베란다에는 금자나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민수가 기쁘게 소식을 전했어요. 작은 회계 사무소인데 정직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수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낡은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반지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어머니가 가지세요. 미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5년 만에 남편의 반지를 다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반지를 끼며 미령은 나지막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컸어요. 그날 밤 미령은 베란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금잔화에 물을 주었어요. 작은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미령이 꽃말을 되뇌며 미소 지었어요. 상처와 오해로 얼룩졌던 그들의 시간에도 아주 느리지만 분명 새로운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많은 불빛 중에서도 미령의 작은 베란다는 특별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찾은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미령은 남편의 반지를 만지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이제 정말 안녕. 금잔화의 새싹들이 밤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25년간의 길고 긴 복수가 끝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